안녕하세요. 2025년 8월 5일 주식 집중 분석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8월 5일이고요. 저는 기획TV고요. 월요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하고요. 뭐 일요일 날 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방송을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금 이제 뭐 유료 회원님들에서 좀 심화학습을 하고요. 자, 먼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대지주 그 저기 조건을 뭐 50억에서 10억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거는 뭐 거의 이제 뭐 없었던 일로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알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2020년 2020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이 M2, 4월까지 M2 통화량 있죠? M2, M2 통화량, 이 통화량이 미국이 0.96%가 이때 이제 증가를 했어요. 0.96%. 우리나라가 이제 14.68%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대략 15 15배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뭐 좀 전에 봐서도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유동성을 그렇게 이렇게 늘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야 이 시중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계속 풀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진 자만 더 갖고 아무래도 이런 그런 금융 대책이나 이런 거를 계속 돈을 신용이 좋으니까 돈을 그 상위 뭐 한 1%나 뭐 이런 한마디로 부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익부만 커진 겁니다. 빈익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국가에서 이제 직접 국민들, 직접 개인들한테 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엠트 통화량은 이 뭐야 코로나 이후 이때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 올해 4월까지 이 M2 통화량이 한국이 미국보다 15배 통화량이 늘어났습니다. 15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을 계속 보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면 찍어 누르죠. 찍어 누릅니다. 근데 지금 자꾸 미국에서는 자꾸 환율 조작하지 말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번에도 어쨌든 그 대지주 조건 그 뭐 10억으로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주가가 그냥 막 4%대까지 막 급락하죠. 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만약에 뭐 지금 세수를 더 걷어들여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급해서 경제를 조금 살리려고 돈을 더 찍었어요. 찍었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수는 부자 감세부터 해갖고, 우리 성렬이 형이 뭐 한마디로 곡간을 다 파먹고, 이 쟁겨놨던 기금, 뭐 통화안전기금, 뭐 여러 가지 기금들까지 다 파먹고 있어요. 다 파먹었죠. 그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도 세수를 더 걷어서 마이너스 나는 이 법인세나 이런 거에서 계속 빵꾸 나죠. 이런 걸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자,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가뜩이나 불안한 영끌족들이 다 터져나가죠. 다 터져나갑니다.
지금도 뭐 이것도 못 견디는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면 개 난리를 치겠죠. 그죠? 다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뭐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어쨌든 우리는 M2 통화량, 유동성의 축복 속에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느낀다. 부동산도 아직까지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데 많이 안 빠지는 이유는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한정된 부동산과 한정된 주식 그런 데는 어차피 돈을 풀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똥값이 되면서 역으로 한정된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뭐 상법 개정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계속 오르는 스케줄이 맞다. 단 여기서 뭐 환율 급등이나 뭐 우리나라 경제가 빠그러지고 폭락하거나 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면 이 가정은 틀리고 그 전에 폭락이 온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STO 관련돼서 계속 물어보지만 요즘엔 이 저 네이버에 물어봐도 이렇게 AI가 브리핑을 해줍니다. 아주 좋아요. 그 네이버에 물어보면 옛날에 뭐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네이버 AI가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이제 ABS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 보유한 뭐 비유동성 자산, 부동산이나 매출 채권에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현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증권,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각 투자 같은 것도 이 뭐야 건물이 됐던 뭐 미술품이 됐던 뭐 음원이 됐던 뭐가 됐던 이게 다 비유동화 자산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당장 뭐 10억짜리 그림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내놓으면 바로 팔리고 뭐 활발하게 거래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 자산가가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산화시키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ABS 증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조각 투자하고 비슷해요. 조각 투자하고. 물론 이제 조각 투자는 이제 기업의 뭐 보유한 그런 비유동성 자산이 아닌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법인체가 보유한 그런 뭐 그림, 음원, 뭐 한우, 뭐 무슨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땅이나 부동산까지 이런 것들을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증권화시켜서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유동화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또 이걸 통해서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돈이니까 돈을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ABA 증권 같이 기초자산이 이제 부동산이나 임대료, 대출 상환권들을 모아 하나의 이런 거를 뭐 풀을 구성하고 이를 담보로 특수 목적법인 SPV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수 목적법인인 SPV가 ABS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트렌치 구조에 따르와 위험도에 따른 상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의 장점으로는 뭐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및 재무 부족 개선, 뭐 자산 보유자의 신용 위험과 분산되는 높은 뭐 신용 등급 획득 가능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ABS 증권과 비슷한 게 뭐다? 조각 투자다. 조각 투자는 이제 기업이 아닌 기업도 있지만 개인이나 뭐 회사, 법인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나 그런 데서 보유한 유동화될 수 없는 자산들을 이제 조각 투자라는 STO라는 그런 방식으로 아까도 그랬지만 증권화를 하는 거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ABS 증권 이거와 비슷한 성격이 조각 투자와 STO와 같은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뭐 이제 증권화 시키고 뭐 이런 차이가 좀 뭐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되는 뭐 이런 차이들이 있긴 있지만 자, 근데 이게 거래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 전자 뭐죠? 거래법인가 뭐 해서 5가지 관련된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지금 상정도 안 하고 있죠. 자, 내일 상정하기로 했는데 내일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보면요. 먼저 이 기사가 이제 시장에 이제 장 끝나기 전에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쩐지 올라가다가 치고 못 올리고
계속 누군가는 뭐 미리 빠져나오는 듯한, 그래서 주가가, 네, 그래서 이 정보는 뭐 미리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중에 뒤로 갈수록 이제 장이 끝날 때쯤 되니까 주가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 STO 관련주들이. 그래서 정무위 문턱서 정체된 STO 법안 8월 통과 안개수도 관련주 약세 해갖고 요게 42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다 알았죠. 이 정도면. 그죠? 아마 3시쯤에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밀린 토큰증권 법제화 심사, K옥션 핑거 등 STO 관련주 약세. 그죠? 오후 돼서 약세가 됐죠. 3시 넘어가면서. 8월 통과 물음표지만 당국의 추진 의지는 유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내일이죠? 내일 요 토큰증권 관련 심사가 사실상 연기되었다. 그죠?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예정됐던 정무회의 임시회의는 열일시 연기됐다. 지난 4일 야당이 국민의힘 뭐 본회의 상정된 방송 3법, 뭐 노란봉투법, 뭐 상법 개정안 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로 이 이게를 진행하는 등 현안이 쏟아지면서 상정 시점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요거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보시면은 요 8월 초부터 법안 상정 일정이 꼬이면서 전날 강세로 마감한 STO 관련주는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빠졌어요, 오후에. 미리 얀 거예요. 이 기사들은 미리 다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빠진 거고. 자, 그러면서 또 이 회사가 근데 뉴스웨이가 유명한 데가 아닌데 얘가 기사를 계속 냅니다. 한 해가. 그죠? 또 뉴스웨이가 또 냈어. 어디서 듣보잡인 애가 계속 이 STO 관련돼서 뭔가 세력도 아닌데 세력에 돈을 먹었는지 계속 글을 써요. 똑같은 애가 또 욕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욕을 썼어요. 이전에 썼네요. 예, 367조 시장 열린다. STO 선정 경쟁 본격화. STO 법제화 가속화. 조각 투자 등 혁신 상품 기대감. 은행권 STO 컨소시엄 형성 타 업종과 연계 활성화. STO 플랫폼 구축 직접 발행도 운용 수익과 거래세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그러죠. 자, 토건 증권 시장, STO 시장이 국내에서만 자, 367조가 된답니다. 2030년이 되면 엄청 큰 시장이죠. 전 세계에서는 몇천 조 정도 된대요. 이때 되면. 그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에 섬두로 나가고 있는 회사들 분명히 초반에 달린다. 초반에 달린다. 그래서 이 SCO 시장 선점 경쟁 치열, 법제화 통해 대규모 시장 성장감 기대감. 그렇죠? 요게 이제 5건입니다, 법안. 요 5건이 상정됐는데, 이달 중으로 통과는 될 거예요. 이달 중으로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내일 뭐 상정되면 더 확실해지면서 주가가 더 날아가겠지만, 내일은 아닌 걸로 지금까지는 얘기되고 있어요. 이 STO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서비스, 미술품, 부동산, 명품, 한우 등 고가의 자산을 소액 단위로 분할한 이후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제도권 금융이 결합해 투자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뭐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죠? 어쨌든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의 의지예요. 뭐 그 법 아마 임시국회가 또 열리겠죠, 며칠 있다가. 예, 그럼 그때는 뭐 상정을 시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하고 이제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 눈을 뜨면요. 저 역시도 이제 현실에 눈을 뜨면요. 지금 이제 뭐 지방 뭐 대도시, 지방에 있는 그래도 중심 도시들이 주 상권, 그러니까 1번가라고 그러죠. 1번가라고도 하고 메인 상권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이 1번가들을 찍은 그러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창원부터 그래도 옛날에 삐까뻔까 했던 뭐 도시들, 포항이나 뭐 이런 데들. 근데 중심에 있는 건물들이 다 비었어요. 상가들이 다 비었습니다. 도대체
자영업자는 어디서 뭐 벌어먹습니까? 지방은 뭐 폭망한 거죠. 부동산이 거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예. 자, 유일하게 수도권에 그나마 자영업자도 조금씩 버티는 거고, 수도권 서울 쪽도 이제 서울 그 뭐 지키는데 조금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는 건데, 자, 이 지금 M2 통화량,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한정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 이건 당연한데, 이게 실질 소득이 감소나 경제 침체가 확인이 되면 적어도 한 6개월 이후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돈푼 효과도 없고 경기가 계속 뭐 침체되고 이런 게 오면은 부동산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빠진다. 급격하게 빠진다. 통상적인 그 신뢰고요. 자, 왜 모든 가격, 만약에 30억짜리 고가 강남의 아파트가 있으면 30억으로 계속 가죠. 가죠. 근데 이 중에서 뭐 여기에 뭐 500명이 산다고 칩시다. 500명. 세대수가 5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한 가구에서 뭐 많게는 세 가구까지 돈이 급해 사업이 망했어. 그렇죠. 망할 수도 있죠. 부자지만. 자, 이 세 사람이 때문에 이 30억 아파트가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지겠습니까? 얘네들이 금매를 내놔야 돼. 안 팔려도 자꾸 밑에서 안 받쳐주면 계속 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돈을 빨리 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던지는 스타일이 나온다고, 던지는 스타일. 그래서 이 30억이 어느 순간 깨지는 거예요. 모든 자산 가격의 어떤 황금이 됐던 뭐가 됐던 계속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꼭 금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금매. 주식도 똑같아요. 몇 명의 금매. 돈이 급한 사람이 꼭 들어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부동산은 황금성이 어려워서 던지기가 좀 조심스럽고 뭔가 굉장히 오래 있다가 팔리지만 주식은 바로바로 팔 수 있잖아. 어쨌든 자기가 손해를 봐도. 그래서 주식은 현금성이 빠른 대신에 그래서 금매가 나오면 이게 바로바로 반영돼. 하지만 부동산은 좀 시간을 두고 반영할 뿐이지.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 앞으로도 그럼 부동산도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이. 그렇습니다. 받쳐줄 사람이 없거든. 부동산은 또 장기적인 플랜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혹시라도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올라다 어느 시기에 뭐 누가 또 정책을 잘못 발표하거나 뭐 이런 걸로 무너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경기나 되는 게 없어. 오죽하면은 국가에서 돈을 주고 국가에서 월급 없는 사람들 저쪽 지방의 여수 같은 데는 4천 명한테 월급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줬단 말이야. 노는 사람들, 실직자들. 그죠? 자,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을 막 찍고 이러는데 과연 원화가치 유지가 될까요? 이 경기가 그럼 또 딴 동네도 또 한 5천 명, 만 명 또 돈 월급 주고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저기 긴축통화국 돈이 뭐 화수분처럼 솟는 나라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아장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자, 그런 다음에 또 딴 거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건 읽어야죠. 자, 부채는 늘고 성장은 둔화, 중견기업 이중고의 직면. 그래서 상장 중견기업 1분기 성장 안전성 동반부진, 성장도 없고 안전성도 동반부진, 비제조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답니다. 이런 게 뭐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더 현실적으로 오는 거는 신한은행 같은 데서 10월까지 전세대출 조건부 제한, 가계부채 관리 칼 뽑았다. 그래서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소유권 등 조건 강화, 그래서 1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대출 사실상 제한, 금리 체계 코픽스서 금융체 기준으로 전환,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신한은행이 전세 대출을 좀 힘들다 이거예요. 거의 조건부 제한, 거의 끊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은행들이 왜 이런 거를 얘기하냐면은 어쨌든 지금 연체율이 증가되고 가게도 그렇지만 기업도 부실이 증가하고 지금 그 부동산에서
이 PF 대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부동산부터 이제 터질 게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이 뭐야 그 금융권의 이러한 그 건전성 문제죠, 건전성. 건전성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전성을 위해서 미리 금융당국에서는 뭐야, 대출도 좀 쪼이고 부실채권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비율들을 맞춰야죠. 그걸 좀 높이겠죠. 그 전국 정책 당국에서는 왜 높여야 될까요? 더 불안해지고 위험해지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 시중은행들이 이제 그 대출도 쪼이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대출은 이제 거의 말랐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계속 그래야죠. 왜요? 나간 대출도 뻥뻥 터지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신규로 돈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더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예, 부동산이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성장세가 올해를 기점으로 이게 하방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원금을 갚으라고 그러죠. 원금. 원금 상환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게 죽여주는 거죠. 원금 상환. 이 대출금이 뭐 10억이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좀 뭐야 1억 5천이든 우선 갚으시라고 그래야지 대출이 뭐 연장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금 상환이 이제 올해 지금 뭐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뭐 본격화되지 않을까 부동산이 안 떨어져야 돼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국가에서 돈을 더 풀어야 됩니다 더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환율이 뭐 계속 원화 갖고 있는 걸로 계속 막을 수 있겠죠. 막을 수 있겠는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저는 이제 보죠. 오늘도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대출은 힘들어진다,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왜 그러냐면 은행이 건전성을 맞춰야 된다. 부실에 대한 거를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죠? 연체율 많고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 한마디로 상매각이나 이런 게 막 증가되는데 어떻게 금융회사가 돈을 막 펑펑 자기네 계속 상각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종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은행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체크해야 될 것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은 종목을 이제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됩니다. 자, 제주은행이 너무 많이 뺐죠. 너무 많이 뺐는데요.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상 딱 요걸 찍었습니다. 5일선을 찍고. 자, 요번 달에 그냥 올리면 좋겠어요. 그냥 올리면.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또 신한은행이 지금 STO 관련돼서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사업들이나 또 이 네트워크 이러한 인터넷 뱅킹 이런 쪽은 제주은행을 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한번 또 8월 달에 으쌰으쌰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버리면 좋죠. 가버리면 딱 어쨌든 간에 요번 달에 많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리고 패턴을 보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최고가까지 도전할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게 버겁다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뭐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뭐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그죠? 이번 달에 좀 버거워서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 2달 정도는 넉넉히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시고 재수정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제가 이거 최승땡님한테 후원을 좀 받았던 건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반등할 때가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소한 뭐 한 2만 5천 원 정도 위에서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패턴 역시도 계속 얘기하지만 케어젠도 이 패턴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를 뚫고 네? 뚫은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요걸 뚫은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뚫은 다음에 빠지면은 이게 재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 이 구간이 나오기를 요번 달에 나오면 좋고요. 그냥 하나의 봉으로 그냥 쭉 올리면 좋은데
여태까지 제주은행의 이 본기리들을 봤을 때는 두 달에 나눠서 올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요번 달에 뭐 두 달 아니면 석 달일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이렇게 올리고 다음 달에 또뭐 이렇게 올리고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9월까지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제주은행은 제 코멘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핑거를 얘기했어요. 핑거. 오늘 핑거가 좀 많이 갔죠. 자, 핑거 역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선이 있습니다. 이선. 자, 이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계속 때려맞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돌리는데 자, 내일이든 뭐 언제든 요걸 도전하겠죠, 조만간. 요걸 도전하는데 여기서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정을 만약에 내일 한다면 이걸 뚫겠죠. 그죠? 못 뚫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더 미뤄진다면 이걸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죠. 좀 시간을 벌었다가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뚫은 날, 여기서 뭐 이렇게 뚫는 날은 아마 법이 상정되는 날. 그래서 제 예상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좀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이렇게 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뭐 팔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 혹시라도 사고 싶은 분이 있다면 뭐 이런 구간에서 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죠. 이제 올라가도 빠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재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면 이런 데서. 그죠? 여기서 털고, 여기서 사고. 그죠? 다시 표시해 드리면 여기서 털고, 여기서 사고. 그죠?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캠퍼스 N이 하한가 세 방에 거의 지금 7배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봉을 보시면 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뭐 5천 원대부터 빠졌죠. 그래서 이제 1,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7천 원 정도 갔던 건데 자 이렇게 빠지고 한번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여기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갈까요? 절대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이런 주식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흘러내는 주식. 예, 많이 가요. 뭐 여기 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빠지고 다시 흐르고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든 어디서 때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좀 더 가고 맞을 수도 있고 덜 가고 뭐 어쨌든 뭐 좀 저기 내려오니까 여기든 아니면 여기든 올라갈 수는 있어요. 때려 맞을 수도 있다. 못 가면 여기까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내보냈죠. 이제 얘네가 뭐냐면 아, 뭐 여긴 안 나왔네. 어쨌든 간에 뭐 드라마 있죠. 드라마나 뭐 영화 그런 컨텐츠로다가 STO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부정적인 기사는 뭐였죠? 캠퍼스에는 지금 실적도 안 좋고 그런 걸 할 만한 역량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입벌구다. 입으로 떠벌리는 애들이다.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뺐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전에 이제 STO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력들이 해먹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해먹고 또 이제 쭉 빼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해먹고 쭉 빼고. 그죠?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에 들어가면 진짜 이런 거 오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무슨 회사가 너무 적자예요. 그 시총도 보십시오. 조막순들이 계속 해먹는 거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그죠?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조심하십시오. 캠퍼스 N이었습니다. ITIG도 오랜만에 STO 관련주인데요.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많이 빠졌죠. 사실 이탈을 했다가 지금 올린 거죠. 얘도 역시 뭐 얘는 이런 기울기를 뚫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뚫었다고 이렇게 붙여보면 또 뚫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오늘. 하여튼간에 얘도 뭐 추세를 봤을 때는 잘 갈 주식입니다. 그죠? 잘 갈 주식이에요. 뭐 어차피 사업적이나 재무적으로는 별로 안 좋지만 얘도 역시 이게 월봉을 보니까 U자형으로 요번 달부터 쭉쭉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죠? 그렇죠. 차트 나쁘지 않아요. ITIG였습니다. STO 관련주예요.
K 옵션이 있어요. K 옵션. K 옵션이 오늘은 뭐 네, 이 상승한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네, 이 자리를 지켜줬죠. 근데 이제 오일선가 이격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사실은 내일 빠질 수도 있는 자리죠. 그죠? 사실은 조금 빠져도 되는 자리예요. 오일선 찍기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도 되는데 오늘 시간에서 얘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내일 그 법이 상정이 안 된다. STO 관련주가 관련된 그 내용이. 그래서 얘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도 요 고점이 보여요. 사실 요 고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죠? 얘도 여기까지 뭐 어쨌든 올리면 다시 또 빠질 수가 있겠죠. 다시 빠졌다가 뭐 이렇게 돌려서 또 다시 그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 보면 한번 매도를 치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그냥 가져가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냥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그냥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냥 가져가야죠. 그렇습니다. K옵션이 있었어요. 자, K옵션이 됐던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를 올리고 싶다면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올라갔다 빠질 것 같을 때, 뭐 자기네 뭐 부동산 뭐 STO도 한다. 뭐 기존에 고가품이나 이런 경매물품을 많이 했던 K옵션도 부동산도 한다. 뭐 부동산도 STO를 한다 이러면서 주가를 쭉쭉 올릴 수 있겠죠. 새로 한다고 하면서 그럴 소지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K옵션을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K옵션이 본사가 어디죠? 네, 강남에 있죠. 자, 강남에 있습니다. 예전에 물론 지금도 여의도에서 이렇게 작당들을 많이 해야지 하겠죠. 오피스텔이나 어디 뭐해서. 자, 그래서 핑거는 본사가 여의도예요. 여의도입니다. K옵션은 본사가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에서 작당해서 올리는 게 더 셀까요? 여의도에서 작당해서 올리는 게 더 셀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어쨌든 강남은 뭐 요즘엔 저도 안 가보지만 예전에 일할 때 뭐 가서 아픔 때문에도 뭐 아니면 일 배울 때도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한 20한 5년 전, 뭐 30년, 25년 전 정도 얘기인데 한 20년은 넘었죠. 예, 그때 보면은 강남은 그때도 그렇죠. 그 뭐랄까 그 다단계 거리들이 있죠. 예, 거기 가면 그 다단계 거 사는 사람들이나 특정 무슨 뭐 사이비도 아니고 뭐 사기꾼 단체 같은 데가 거리에 편의점부터 뭐 건물 이름까지도 막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데도 있다 한국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자들이 모이기가 좋죠. 제가 아는 이제 기획부동산 뭐 삼성 뭐 중장비인가 뭐 그거 파시던 삼성 출신 옛날에 알았던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기획부동산 쪽으로 나중에 거기 관두고 뭐 기획부동산 쪽으로 가고 강남에서 맨날 전화를 했어요. 저를 막 한번 전화하면 막 1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부동산 뭐 어디 뭐 어디에 뭐 땅이 나왔는데 뭐 투자가 다 그거 기획부동산이죠. 어디 야산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갖고 막 팔고 그런 거죠.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밥도 한 번 안 사주면서 전화로 막 1시간 막 2시간을 그냥 못 끊게 해요. 그게 영업이나 봅니다. 삼성에서 배운 영업. 하여튼 영업을 어디서 거지같이 배워갖고 전화를 못 끊게 해. 끊으면 또 걸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약간 덩치도 있는데 한번 말을 하면 끊질 않아요. 아주 그게 영업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하들 뛴 사람이 있는데 삼성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K옵션이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점을 보고 있어. 어쨌든 이 뭐야 월봉상에 우리가 봤을 때 진입해도 되는 시점이고 상승 가능성이 많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STO가 법제화돼서 통과가 되면 그 시점에 뭐 어느 정도 뭐 2배든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강남에든 여의도든 뭐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짜장면 먹고 아니면 맛있는 뭐 음식을 먹든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요번에 올려야 된다. 요번에 법 통과되면 우리 뭐 새로운 뭐 신사업 뭐 어쩌고 저쩌고 뭐 STO로 한다고
기사만 내놓으면 뭐, 막 하루에 막, 뭐, 한 더블, 두 더블씩 막, 뭐, 며칠, 몇 주 있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기회를 과연 회사에서 놓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안 놓치겠죠. 그죠? 또 올릴 때는 시원하게 올릴 확률이 높고요. 여러분이 그 오너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자기가 어쨌든 뭐, 이 우리나라, 우리 주식을 뭐 올리고, 뭐, 친인척도 다 샀겠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주가를 올릴 재료들을 숨겨놓지 않을까? 숨겨놓지 않았을까? 숨겨놨겠죠? 그죠? 올릴 때 올려야 돼요, 주식을. 이 구간을 언제 갑니까? 이 구간을. 예? 한 달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몇 달에 나눠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겁니다. 주식은. K옵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옵션이 보겠습니다. 아, 서울옵션도 수렴을 하고 있죠. 서울옵션은 정확히, 내일 도지도 나왔네. 빠질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얘는 정확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이 거의 끝나갔죠. 끝나가면 뭐 어쨌든 계속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서울옥션 월봉을 보시면 얘는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큽니다. 저항이 커요. 여기를 갔다가 뭐 이렇게 몇 달 안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음, 여기를 뚫어야 돼. 여기를 뚫으려면 뭐 한 달에 바로 뚫리지는 않을 거예요. 좀 깔짝 한두 달 걸리다가 뚫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서울옥션은 어딘지 안 알아봤는데 얘네도 뭐 모여서 뭔가 하겠죠. 그죠? 주식을 자꾸 그렇게 좀 드라마나 뭐 자기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주식을 여태까지 뭔가 큰 정책주나 테마가 있을 때 주가가 뭐 50% 가고 끝난 적이 있나요? 그것도 3년 동안. 자, 3년 동안 통과된다, 안 된다를 계속 미뤄왔고요. 그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이 회사들도 나름대로, 이제 법이 통과할 거다 해서 준비를 했겠죠. 최소한, 앞으로 뭐 몇 년 해갖고, 또 법이 통과 안 된 3년까지 합치면, 한 최소한 5년에서 6년 동안 준비한 그 재료예요, 재료. 예? 좀 크게 해먹어야 되지 않나. 5년 동안 손가락 빨았는데 크게 한번 해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STO 관련주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한번 보죠. 얘는 참 힘이 없네. 얘는 항상 늦게 가죠. 얘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좀 조정이 좀 몇 개 좀 있다가 가도 가겠죠. 그렇습니다. 얘는 뭐 우선은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요거 뚫을 생각으로. 그죠? 요거 뚫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이걸 한번 뚫겠죠. 만약에 어떻게 통과된다면. 또 쉬었다가 또 뭐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고.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 얘 역시도, 잘 보자. IT센 글로벌, 얘는 미리 다 올려서 해먹었습니다. 그죠? 33,000원까지 해먹었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면 미리 많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얘가 과연 또 해먹을 수 있겠냐 이거죠. 한 번 해먹고요. 쉬었죠? 또 해먹었습니다. 이제 뺐어요. 또 해먹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시총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이제 금 관련된 또 그러한 뭐 토큰도 발행하고 그렇죠. 금 관련된 그거와 관련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런 코인도 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젠 글로벌도 좀 덩치가 큰데요. 뭐 우선은 여기서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올리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이번 달에는 뭐 좀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음 달이라도 좀 이렇게 치고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IT센 글로벌까지. 뭐, 그 다음에 뭐, 갤럭시아 SM이나 다른 종목들은 뱅크웨어 글로벌, 뭐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변화가 별로 없어서. 어쨌든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8월 달에 어쨌든 통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한 2배 정도는 최소한 상승하지 않을까, 현 주가 대비. 그 이후에 또 회사들이 풀어나가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 2배 갔다가 또 2배 가면 4배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TO 관련주들을 내일 혹시 조정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조정받을 때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큐러셀이 있습니다. 큐러셀. 큐러셀은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계속 이제 뭐 기울기를 좀씩 세우고 있죠.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큐러셀 역시도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이제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이제 요거를 요것 뚫고 요것 뚫어야 돼요. 그죠? 요것 뚫으면 좀 쉬었다가 뭐 한 달 쉬었다가 가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퀴러셀, 퀴러셀 신약이 허가된다. 신약 허가되기 전에 50% 정도 그 펌핑 작업 미리 50% 정도를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 허가가 통과되면 2배나 3배 정도를 간다.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퓨러셀도 계속 사두면 계속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퓨러셀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링크제니시스도 바닥에서 차트를 좀 올리고 있죠. 현재 이렇게 바닥까지 뺐다가 이제 여기서 돌리려고 합니다. 자 5일선은 일봉상 회복을 했죠. 하락했던 게. 자, 주봉은 지금 회복을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만 더 올려서 회복을 해서 이번 주에 끝난다면 다음 주에 좀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링크 제니시스는 어쨌든 이 NPU 관련된 요걸로다가 가야지만 크게 가요. BCI 관련된 그런 특허들 그런 걸로다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우선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5일선. 자, 5일선 회복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닥까지 막 갑자기 이제 어쨌든 밀렸다가 5일선을 회복하고 세게 막 이게 양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나옵니다. 링크제니시스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위더스 제약도 한번 보죠. 네, 어쨌든 얘도 똑같습니다. 이 오일선을 회복해줬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 뭐야, 이 중앙선은 요거죠. 요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쭉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일선을 우선 일봉상 해주고, 이제 그럼 주봉도 오일선을, 회복을 요번 주 안에 해주면, 다음 주에 좀 멋진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요번 주에 주봉까지 살려주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비대면 자꾸 이런 거를 뭐 실시한다. 국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인성정보하고 유비케어 두 종목을 볼 텐데, 자, 인성정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수상하죠. 갑자기 여기 쭉 뺐다가 윗골이 달면서 여기서 계속, 요렇게 거래량도 계속 터지죠. 그죠? 이거 굉장히 수상합니다. 조만간 이러다가 막 쭉쭉 갈 수도 있죠. 쭉쭉 갈 수도 있습니다. 인성정보가 이 비대면에서 대장주처럼 움직입니다. 주봉 역시도 5일선을 회복하고 여기서 알짱알짱거리죠. 요렇게 여기 뚫을 수 있죠.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인성정보가 지금 거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래가. 그죠? 월봉은 좀 요걸 뚫어야 되네. 요걸 뚫으면은, 그죠? 다음 달이라도 또 이렇게. 그죠? 어쨌든 간에 인성정보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뭐 또 활성화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걸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런 것들. 근데 가격은 많이 안 올렸어요. 그죠? 보시면 이런 거래량이 갑자기 붙고 윗꼬리를 계속 단다는 거. 그죠? 이런 걸로다가 뭔가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인성정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 유비케어도 역시 자, 아까 똑같죠? 봉이 길어집니다. 봉이 반봉이다가 봉이 길어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죠. 둘이 똑같죠? 자, 뭔가 유비케어든 인성정보든 뭔가 조만간 크게 터져요. 그죠? 상한가 한 방짜리든 아니면 상한가 한 방, 그 다음날 뭐 20%에서 한 50% 정도 가는 그 정도의 재료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죠? 거래량도 똑같죠? 거래량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뭔가 변화가 오려고 그래요. 변화가. 그죠? 주봉도 역시 5일선을 회복해서 월봉 역시도 이런 주식들이 뭐 여기까지 한번 찍고 올 수 있죠.
유비케어, 인성정보, 수상하다, 수상하다. 자, 그레디언트, 황화, 뭐, 칼슘인지, 뭐, 그거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거 국내 1위 업체가 자회사인데, 차트가 얘 역시도 여기서 요번에 이제 하락하면서 요 5일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5일선을 회복했어요. 그죠? 얘 역시도 한번 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주봉 역시도 이제 이렇게 뚫으면 회복이 되죠. 이렇게 갈 수 있죠. 다음 주라도. 그렇습니다. 그레디언트. 그죠? 그래서 하여튼 월봉도 좀 많이 수상해요. 여기 계속 이제 이렇게 타점이 모이죠. 이렇게 갔다가 뭐 어쨌든 뭐 언젠가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레디언트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칩 또 한번 보죠. 얘가 이제 콘덴서, 적색 콘덴서를 납품을 할 것 같은데 계속 차트가 얘 역시도 여기서 5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죠. 얘는 이평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빵갈 수도 있어요. 그 칩이 뭐 삼성전기 통해서 오라클이니 뭐 이런데 그 AI 만드는 미국의 그 회사에 납품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이제 공시가 안 나와서 그래요. 공시가 그런 기사만 나오면 이렇게 가죠. 그죠? 이제 공시나 뭐 계약이 나오면 뭐 이런 구간을 뭐 조만간 달리겠죠. 코칩이었습니다. 코칩. 네, 나인테크 뭐 두 가지 재료가 있죠. 신사업들을 하는데요. 나인테크도 엄청 뺐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고점 찔르고, 그죠? 여기서 이제 도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이제 도지 나오면서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졌다가 막 그냥 이렇게 장대 항봉으로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눌림목이 줬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돌렸다가 장대 항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인테크도 기술력이 있죠. 신사업들이 지금 계속 아무래도 좀 스마트 아마 산뜻한 신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지 않나 봅니다. 또 가격을 많이 빼놔서 그죠? 이번 달이라도 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월봉을 봤을 때는 지저분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해도 한 여기까지 다음 달이든 하겠습니다. 6,000원 정도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안전하게 거기서 매도를 치는 게 맞죠. 나인테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면은 이제 7만 원을 뚫었다가 이제 계속 숨고르게 하죠. 사실은 좀 빠질 자리입니다. 빠져요. 빠져서 한 여기까지 빠지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빠지면은 또 빠졌다가 다시 차트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바닥을 다지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뭐 하락 패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렇죠? 주봉상에도 이제 5일선을 기다리는 거죠. 5일선을 찍으면 요번 주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계속 가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계약을 그제 테슬라인가요? 그 머스크하고 해서 삼성전자가 한 25조 정도 물 납품권이 있고 또 애플, 구글인가? 뭐 애플도 있고 계속 내보내려고 그러죠. 왜 내보내냐면 아마 이제 이런 구간들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구간. 한 10만 원을 가려면 이제 그런 매출들이 좀 잡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좀 많은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좀 펌핑을 하려고 해요. 한 10만 원 정도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3표 시멘트 회사인데 작년 매출이 좋긴 했는데요. 차트가 좀 수상하죠. 긴 이러한 우상향하는 이 밴더를 상단을 뚫었습니다. 뚫고 여기서 이제 채우면서 재상승을 기다리고 있죠. 거래량도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여기서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 꼬꾸라지는 것보다는 한번 계속 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일정 부분 상승을 해서 또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상표 시멘트가 좀 매출이 좋아서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봉도 아주 천천히 이렇게 라운딩을 그리면서 뚫었죠.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 한번 슈팅이 나와줘야 돼요. 슈팅이 나와줘야 됩니다.
월봉을 볼까요? 그죠? 월봉 역시도 천천히 올리네. 그죠? 이걸 찍은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문제, 찍은 다음에, 뭐, 다시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죠? 어쨌든 이 밴더, 이 하락한 이 구간은 벗어날 것 같습니다. 템표 시멘트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보라티알 한번 보죠. 보라티알. 보라티알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횡보를 하면 항상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 자, 이걸 이제 채우러 갈 거다. 채우러 갈 거다. 결국 뭐 고란압 한 거예요. 고란압. 고를 메꿀 확률이 높습니다. 주봉을 봐도 이제 오일선과 달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고를 메운 다음에 고를 메운 다음에 여기서 다시 요걸 올라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뚫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라티알. 보라티알도 요번에 이렇게 좀 던진 사람들이 있겠죠. 요런 데서 좀 단타나 이런 물량을 좀 잡았다면 여기 어디까지 한 2만 원까지는 섰을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이제 이 기울기에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만 원 정도, 요 타점이 한 2만 원 되거든요. 2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추세를 그려 나가겠죠. 우선은 월봉상에 한 2만 원대 오면 팔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원풍물산을 보면요. 얘도 지금 이렇게 빼놓고선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을 했습니다. 5일선 회복. 그죠? 5일선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대신 주봉은 아직 회복을 못했겠죠. 주봉도 거의 회복을 했네. 이런 주식이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이제 이런 거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이 이제 도깨비 주처럼 이렇게 한번 쭉 올릴 수가 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지금 뭐, 보라티아리니, 뭐, 원품물산이니, 링크제이스니, 뭐, 나인테크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나름대로 재료가 있는 주식들이에요. 재료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어쨌든 주가를 올릴 재료들은 있고요. 지금 번호 타이밍만 조율하는 겁니다. 타이밍.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구리 관련주 대창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렇게 흐름이 좋다가요. 여기서 이제 고를 한번 팠죠. 고를 팠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다가 쭉 갈 수 있겠죠. 그죠? 골 하나 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을 메울 거예요. 대창도. 대창은 이제 구리 관련주, 구리 값이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한번 갔었는데 다시 눌림목에 이제 구리 값이 또 다시 올라간다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맥널티도 보죠. 이게 또 뭐 주식수가 원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갈 자리도 못 가니까 여기서 1차 상승 후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밀려서 5일선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죠?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사실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주봉 봤을 때는 이제 주봉은 아직 5일선 회복을 못했고요. 그죠? 월봉도 딱 5일선 찍고 꼬리 달면서 이렇게 쭉 올리면 좋죠. 여기까지. 한 6,100원까지. 그죠? 올릴 때가 됐는데 차트상에는 이번 달에 올려도 돼요. 이번 달에 올려도 됩니다. 6,100원이면 뭐 거의 두 배죠. 그런 맛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맥널티도 역시 뭐죠? 맥널티 바이오인가? 뭐 그게 있죠. 그 회사가 이제 개발한 뭐 다이어트 그런 제품, 다이어트 관련된 그런 것도 이제 수출되고 막 그러면 엄청 팔릴 텐데 뭔가 좀 아무래도 지금 주식을 사 모으는 것 같아요. 많이 조금 더 사 모으는 거고 타이밍만 맞으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그런 기사 하나 나오면 뭐 6천 원까지 그냥 달릴 것 같습니다. 주식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 지수도 뭐 그게 나쁘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동안 재료를 모아뒀던 보라테알 같은 경우 뭐 화장품 회사 인수한다고 벌써 얘기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언제 낼까 그러는 거죠. 사실은 타이밍을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한 주식 중에 이제 타이밍이 맞은 주식이 뭐 이제 STO나 뭐 큐러셀이나 뭐 몇 종목이 있지만 타이밍이 안 맞은 종목들은 뭐랄까 계속 타이밍을 맞추죠. 근데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어쨌든 자신이 됐던 자신의 그러한 뭐 측근, 친척, 아들, 딸, 부인이 됐던 뭐 자신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에 충분히 사야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예상이라면. 그죠? 그래서 뭐 세력이 됐던 뭐 그런 사람들, 측근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저가에 많이 사야지 주가가 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끝없는 매도를 요구하는 거죠. 매도하게끔 막 만들어야 돼요.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저가에 사서 고가까지 올리는 거, 저가에 많이 모을수록 그 빨리 갈 수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이 빨리 가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주식을 파십시오. 그럼 빨리 가요. 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팔면은 그 주식은 빨리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내일이라도 급락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변곡점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 안정적으로 지수가 치고 올린다면 좀 급락 구간을 벗어나지만 내일이라도 다시 밀릴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많이 안 빠지기를 바라셔야 돼요. 미국장이 많이 안 빠져야 내일 우리나라 장이 안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장도 미끄러질 수 있는 위치인데 미국장이 혹시라도 뭐 급락을 하거나 뭐 1%나 3, 2%대 이상 빠지면 우리나라는 내일 또 다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지수는 아직까지는 안정권은 아니다. 이렇게 시황까지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